안녕하세요. 융달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원장입니다. 그동안 제가 눈썹화 거상 전문병원답게 수많은 환자분들께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눈썹화 거상 수술과 함께하면 좋은 수술 베스트 6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 처진 눈은 단순하게 눈꺼풀만 처지는 것이 아니라 처진 눈꺼풀과 함께 동반된 여러 노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처진 눈꺼풀만 거상해줘서는 미용적으로 완성도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때 다른 노화 현상을 그대로 두고 눈꺼풀만 거상해주게 되는 것은 마치 옷을 입을 때 윗도리만 입고 나머지는 안 입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눈썹화 거상 수술과 함께 같이 하면 좋은 수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수술을 병행할 수 있겠지만 참고가 되시라고 저희 병원에서 눈썹화 거상 수술과 함께 가장 많이 하는 수술 6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매몰 쌍꺼풀 수술이고요. 두 번째는 하안검 성형 수술, 세 번째는 눈 위에 지방 이식 수술, 네 번째로는 눈 위에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 다섯 번째로는 실 리프팅 수술, 여섯 번째로는 눈 앞쪽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은 수술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눈썹화 거상 수술과 함께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베스트 6를 위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매몰 쌍꺼풀 수술인데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혹시 과거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미리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가 처지면서 삼각형 모양의 눈이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 눈썹 처짐에 의한 것인데요. 이러한 원인이 처짐에 있어서 약 60에서 70% 정도의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눈꺼풀 처짐에 의한 것인데 처짐의 약 30에서 40% 정도의 원인이 돼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처진 눈은 눈썹 처짐과 눈꺼풀 늘어짐이 합쳐져서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원인을 원인별로 교정해 주는 것이 좋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처진 눈을 수술할 때 먼저 눈썹화 거상 수술로 처진 눈썹을 거상해서 눈을 가볍게 해준 다음에 늘어진 눈꺼풀은 가급적이면 칼을 안 대고 매몰 쌍꺼풀 수술로 접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눈썹화 거상 수술을 통해서 처진 눈꺼풀을 올려주고요. 남아있는 눈꺼풀 늘어짐은 칼을 대지 않고 매몰 쌍꺼풀 수술로 눈꺼풀을 접어줘요. 이렇게 수술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인상의 변화가 없이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급적 칼을 대지 않고 매몰 쌍꺼풀 수술로 수술을 해드리는 이유는 피부를 잘라내는 상안검 성형 수술을 받게 되면 눈꺼풀에서 얇은 부분이 제거가 되면서 눈 모양에 있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절개가 전혀 없는 매몰 쌍꺼풀 수술을 권해드리는 편이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쌍꺼풀이 비대칭이거나 선명하지 않은 경우도 흔한데요. 이러한 환자 역시 눈썹화 거상 수술과 함께 매몰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과 동시에 매몰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좌우의 비대칭도 좋아지고요. 원하는 크기의 쌍꺼풀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눈썹화 거상 수술과 같이 하면 좋은 수술은 하안검 성형 수술이에요. 나이가 들면 윗 눈꺼풀과 동시에 아랫 눈꺼풀도 처지게 되는데요. 눈 위쪽만 수술하게 되면 아래쪽 눈꺼풀이 풀룩하게 처진 것이 그대로 남게 돼서 위아래가 조화롭지 못하게 되고요. 따라서 어색한 눈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눈 위쪽을 먼저 수술하고 나중에 눈 아래쪽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수술을 받게 되면 회복 시간이 2배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위쪽과 아래쪽을 동시에 수술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위아래 눈꺼풀을 동시에 수술을 받게 되면 두 번씩 고생할 필요가 없고요. 위아래 눈꺼풀이 동시에 젊어지니까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미용적으로도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눈 위 지방 이식 수술이에요. 나이가 들게 되면 지방 위축이 일어남과 동시에 안구가 처지면서 눈 위의 공간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 눈 위에 꺼짐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 위에 꺼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 인상이 될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 수술과 동시에 눈 위에 지방 이식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과 함께 눈 위에 지방 이식을 해주면 미용적으로도 좀 더 완성도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 눈 위에 꺼진 부위를 처진 피부가 덮고 있어서 꺼진 증상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해주게 되면 처진 피부가 제거되면서 꺼진 부위가 더 드러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때에는 수술 전에 반드시 눈 위에 꺼진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눈 위에 꺼진 증상이 있다면 눈썹화 거상 수술과 동시에 눈 위에 지방 이식을 같이 해주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죠. 사진으로 보이는 이 케이스는 눈썹화 거상을 하게 되면서 눈 위에 꺼짐 증상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경우였는데요. 눈썹화 거상과 함께 나노지방 이식을 해주었고요. 쌍꺼풀이 없으셔서 맨몰 쌍꺼풀 수술까지 해드렸습니다. 수술 후에 8개월째 사진인데요.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완성도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이식한 지방이 뭉치는 부작용 없이 눈 위에 지방 이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나노지방 이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눈 위 지방 제거 수술인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량이 과도해서 두툼하게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 제거 수술이 좀 필요하죠. 눈썹화 거상 수술과 함께 지방을 제거해주면 좀 더 가볍고 날렵한 눈매를 가질 수 있는데요. 눈 모양이 좋아짐과 동시에 눈을 누르고 있던 지방이 제거가 되면서 눈을 뜨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눈 위 지방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종류의 지방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눈 둘레 근육 뒤에 있는 루프라는 지방이고요. 또 하나는 안구 경막 내에 존재하는 눈확 지방이에요.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때에는 수술 중에 루프가 많은지 눈확 지방이 많은지 아니면 둘 다 많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하면서 눈을 두툼하게 만드는 이유를 원인별로 각각 교정을 해줘야 수술 후에 좀 더 가볍고 날렵한 눈매를 얻을 수가 있죠. 다섯 번째로는 실 리프팅 수술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처지는 현상이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얼굴 역시 처짐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입이나 귀를 보면서 대화하지 않고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눈을 먼저 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눈꺼풀이 처질 정도로 노화가 진행이 되신 분들이라면 얼굴 처짐도 함께 동반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안면 처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안면 거상 수술이라는 확실한 수술 방법이 존재하지만 수술이 복잡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나오는 수술이죠. 그래서 눈 수술과 동시에 받기에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에는 환자들이 비교적 간단한 실리프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리프팅은 시술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짧고 절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고 흉터 걱정도 없는 편이죠. 물론 실리프팅은 안면 거상 수술에 비해서 유지 기간이나 효과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요. 실리프팅도 적절하게 잘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젊어지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눈썹화 거상 수술과 같은 동안 눈 성형과 병행해서 많이들 받으시는 수술이고요. 동안 눈 수술로 젊어진 눈매에 어울리는 얼굴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이죠. 실리프팅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지만 동안 눈 수술과 함께 같이 해주면 미용적으로 효과면에서 시너지가 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함께 받으면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눈앞 지방 제거 수술인데요. 얼마 전 영상에서 소개드린 바 있는 수술이에요.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때에는 눈 위에 지방이 적은지 많은지, 눈꺼풀의 늘어짐이 얼마나 되는지, 하안검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눈앞 지방이 돌출되었는지 등등을 고려해서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요. 단순히 처진 눈꺼풀만 올리는 수술만으로는 동반되어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같이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줘야 좀 더 조화로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처진 눈을 수술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꺼풀 처짐과 함께 눈앞 지방이 돌출된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환자에서 눈썹화 거상 수술만 해주게 되면 눈앞 지방이 뿔룩하게 나온 것이 그대로 남게 돼서 미용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할 때에는 눈앞 쪽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를 같이 교정해 주어야 좀 더 완성도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눈썹파 거상 수술과 함께 같이 하면 좋은 수술 베스트 6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물론 오늘 소개드린 6가지 외에도 더 많은 수술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눈썹파 거상 수술과 함께 가장 많이 하는 수술 6가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각각의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